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4월 25일은 그 말라리아의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그 이제 프로토병이죠, 말라리아. 그다음에 이제 세계 펭귄의 날이 되겠습니다. 펭귄 하면은 남극의 신사. 이렇게 멋있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 이제 펭귄을 이제 생각하면은, 그리고 마치 보면은 신사복을 입고 걸어가는 아주 귀여운 그런 어린 아이 같기도 하고, 그런 펭귄. 그런 펭귄의 날이 이제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을 펭귄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 그 유래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보고, 말라리아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법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 민주국가를 법치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법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 속에서 개인이 법이 어떤 그 테두리 보호 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먹고 사는 그런 일을 영위하는 그런 자유민주국가의 어떤 뭐 바탕이라고 할까. 아무튼 그 일종의 그 룰이 바로 이제 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법의 날인데,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이 윤여정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날이에요. 그 윤여정 배우가 있죠. 그 조영남 씨하고 이제 그 부부였었던 그 이제 윤여정 씨인데, 뭐 우리가 그 TV 뭐 영화 스크린이나 TV 그 브라운관에서, 요즘은 이제 브라운관을 쓰는 그 TV가 없지만은 정말 그 이제 많이 봤던 그 인기 이제 탤런트죠. 여자 탤런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을 이제 수상한 날이 이제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 뭔가 우리나라의 그 이 여배우가 세계적인 그런 오스카상을 갖다 이제 수상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굉장히 큰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예. 그만큼 우리의 그 드라마나 영화 어떤 예술적인 수준이 이제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카데미상은 이제 그 윤여정 씨가 이제 수상을 했는데, 글쎄요, 제 기억에는 그 수상한 날 수상 소감 같은 것도 윤여정 씨가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좀 이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가 유엔 영어의 날도 며칠 전에 지나갔지만 이 영어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야만이 그런 어떤 세계적인 저런 뭐 예술 상을 갖다 수상할 때 적어도 영어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감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저도 외국 출장을 나가면은 영어를 쓰지만은 뭐 제 영어는 아직 뭐 아주 어, 원숙하지 못해서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사실. 아직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의사소통은 하는데, 뭐, CNN 뉴스 같은 거를 이제 듣고 있다 보면 귓속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말이. 네, 이렇게 오늘 4월 25일 날, 윤여정 아카데미 수상한 날, 법의 날, 말라리아의 날, 세계 펭귄의 날,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4월 25일인데, 바로 오늘 이제 윤여정 아카데미상 수상이 있었던 날이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5일은 2021년 우리나라 여우, 여우 하면은, 그 왁스 여우가 아니고 여배우란 뜻이죠. 네. 윤여정이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다. 자, 이건 뭐,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93회 아카데미상, 93rd Academy Awards. 그러니까 93면 거의 뭐 1세기 이제 가까운 건데, 우리 1세기 가까이 만에 우리나라 배우가 이제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네요. 자, 2020년 영화와 2021년 초의 영화를 대상으로 시상이 된다 이거죠. 이 아카데미상이 93회 아카데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여 2021년 4월 25일 미국의 CA, 캘리포니아죠. 그다음 LA, 로스앤젤레스, 유니언역과 헐리우드의 돌비 극장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 원래 시상식은 2월경에 이루어지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정일보다 2달 정도 연기가 되었다. 네. 참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사실. 근데 뭐 길거리 나가봐도 저녁 때 그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없는데 그래도 뭐 번화가에 가면 상당하더라고요. 음 하지만 음 우리 사회가 너무 흥청망청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통제가 되고 억제가 되고 그 억제된 것이 하나의 또 그 인제 우리의 관습으로 음 굳어지는 것이 오히려 낭비를 막고 그런 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자, 윤여정 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947년 6월 19일 날 태어났네요. 우리나라의 여배우다. 47 년이면은 지금 70대 한 중후반 고 사이쯤 이제 되겠네요. 음 7 년 그러면 뭐 중반 조금 지난 그런 그 연배가 되겠습니다. 자, 1966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다. 이 TBC는 동양방송 그 TV죠. 이게 삼성그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폐합이 돼서 없어졌죠, 이게. 1980 년대 들어서서 인제 방송계 통폐합을 전두환 그때 인제 신군부라고 얘기되던 그 그룹들이 통폐합을 하는 바람에 그때 인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1967 년에 동양방송 미스터 곰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강변살자, 박마리아 등에 출연했고 문화방송으로 옮긴 다음에 장희빈 역을 맡아서 스타덤에 올랐다. 장희빈 상당히 그 유명한 그 드라마죠. 여러 번 인제 상영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들었고요. 근데 거기에 그 주인공 역을 맡았다라는 얘기는 스타덤에 올라가는 지름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1년 영화 화녀로 스크린에 데뷔하여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인제 TV 브라운관에서 인제 음악의 스타 스크린으로 데뷔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연예계 복귀 이후에 주요 출연작으로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목욕탕집 남자들, 내가 사는 이유, 내 멋대로 해라, 부스여라 금수는, 넌 골che 굴러온 당신, Dear My Friends. 글쎄요. 제가 기억이 나는 드라마는 음 뭐 워낙 그 TV 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보기 때문에 영화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랑이 뭐길래 그다음에 목욕탕집 남자들 그다음에 넌 골che 굴러온 당신 이건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예. 자, 영화를 볼까요? 바람난 가족 꽃피는 봄이 오면 하하하 아니요. 보니 막 대춘 할매 죽여주는 여자. 아 이런 그 영화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자, 임상수, 홍상수, 이재용 감독과 작업을 통해서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윤여정 씨가 그랬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윤식당, 윤스테이 등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2021년 영화 미나리 수은자 역으로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부문 최우수 여우 조연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BAFTA 바프타 여우 조연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로 제93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그러니까 다른 상도 뭐 중요하지만 역시 그 미국의 그 아카데미상이 인제 그 권위가 있는 그런 인제 상이 되겠죠. 그 그 아카데미상 수상할 때 보니까 윤여정 씨가 영어로 인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 미국에서 인제 생활을 좀 했었죠. 그래서 영어도 어느 정도 되고 이 영어를 모르면은 참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인제 국제적으로는. 어 모두가 아시겠지만은 인제 윤여정 씨는 이제 가수 조영남 씨하고 인제 같이 부부였었죠 한때. 지금은 뭐 인제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아마 그때 미국 생활하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익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아카데미 상이 뭔지 한번 좀 우리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상이다. 아카데미 하면 뭐 학원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이전에 발표된 미국 영화 및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우수한 작품과 그 밖의 업적에 대해서 해마다 봄철에 시상한다. 1927 년에 창설된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주관으로 1929 년부터 매년 시상해 왔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 영화계의 가장 큰 연중 행사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아카데미상은 뭐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상 내역이 지나치게 미국적 사고방식에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다. 비판을 하겠지만 뭐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미국 사고방식에 젖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제1회 때는 11개 부문에서 시상을 하였으나 현재는 작품, 감독, 배우, 촬영을 비롯해 녹음, 미술, 음악, 외국 영화, 기록 영화, 단편 영화 등 25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을 합니다. 저거 다 시상하려면 시간도 엄청 걸리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수상 작품의 선정은 먼저 각 부문 해당 회원들이 투표로 후보 작품 뽑은 다음 다시 수천여 명의 아카데미 회원 전원이 투표로 수상 작품을 최종 결정을 한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진짜 수상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금은 따로 없고 이게 다 뭐 명예죠. 오스카라는 애칭의 인간 입상이 수여되기 때문에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스카상이라고 부르죠. 네. 청동제의 금도금한 오스카는 네, 금도금을 한 거네요. 뭐 그래도 어떤 그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참 진짜 이 영화 예술인으로서는 뭐 영예죠. 큰 명예입니다. 이건. 아마 자손 대대로 이어내려갈 그 명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높이 34cm, 이건 무게는 3.85kg이 인치상이다.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유추가 될 겁니다. 배우에게는 오스카를 받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목표이자 명예이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자손손 이어내려갈 집안의 명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주 뭐 신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 오스카상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이 또 그런가 하면 세계 펭귄의 날입니다. 펭구인. 뭐 펭구인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펭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펭구인을 빨리 하면 펭귄이 되겠죠? 예. 자, 펭귄을 남극의 신사라고 하죠. 사실 그렇죠. 펭귄을 보면은 뒤는 까만 연매복 같고 앞은 이제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남극의 신사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오늘 4월 25일 세계 펭귄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이 펭귄의 날일까요? 그 아델리 펭귄이라는 그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남극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참 남극에서 더운 여름을 보낸다라는 게 참 웃기죠. 예. 그러니까 더운 여름이 되면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추우니까 거기가.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면은 거기가 더 추워지니까 이제 조금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미국 남극 기지에 나가 있는 연구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그 아델리 펭귄이 이동하는 날이 4월 25일이라고 합니다. 글쎄 그 날짜를 좀 지켜서 이동을 하는가 보죠. 예.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4월 25일이 펭귄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자,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펭귄도 남극살이가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졌다는데 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이 많이 어, 파괴됐기 때문에 뭐 펭귄뿐만 아니라 북극에 있는 곰도 마찬가지죠. 네.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이 펭귄의 날은 사랑스러운 펭귄을 보호하고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입니다는 그 이제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썸네일만 제가 띄워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그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요 그림이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주둥이 올렸지만 뒤에는 까만 연미복 같고 앞에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그런 그 펭귄의 모습. 자, 펭귄 하면은 또 떠오르는 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어, 지금 그 매주 토요일 뭐 이럴 때 보면은 어, 전에는 대법원 앞에서 그 이제 집회 시위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제 집회 시위를 이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 2020년에 실시됐던 4.15 총선에 대해서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이죠. 근데 민경욱 의원이 재검표를 시작을 그 재검표를 그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고서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이제 그게 있어요. 자기가 퍼스트 펭귄이다. 그러니까 펭귄이 물로 뛰어드는데 그 펭귄 떼가 많잖아요. 수도 없는 펭귄이 있는데 하나가 바다로 탁 뛰어들면 그다음에 쭉 따라서 뛰어단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그 펭귄의 속성을 놓고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그때 한 얘기가 있죠. 이제 본인이 자신이 퍼스트 펭귄으로서 이제 재검표 소송에 뛰어드니까
제2, 제3의 펭귄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래서 모두 다 뛰어들 거다. 이렇게 인제 그때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뒤이어서 이렇게 뛰어든 펭귄들이 있죠. 예. 그 펭귄들 모두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펭귄들이 어 뛰어들려고 그러다 말았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 이 그게 '인간과 펭귄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펭귄은 뭐 여기 지금 펭귄이 춤을 추고 있지만은 음 뭐 아마 펭귄은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어떤 본능에 따라서 음 제일 먼저 호스트 펭귄이 뛰어들으니까 뒤따라서 계속 뛰어드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 갖고 물론 올바른 생각도 하지만 또 잔머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악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펭귄같이 이렇게 한 펭귄 하나가 뛰어든다라고 호스트 펭귄이 뛰어든다고 뒤따라서 우르르 뛰어드는 펭귄하고 인간하고는 다르다라는 게 음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제 감상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 디지털 세상은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도덕적이질 못합니다. 그 도덕성이 회복되기 전에는 계속 어 어느 국가사회든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오늘이 이 법의 날 그리고 말라리아의 날이네요. 2022년 4월 25일 날 제가 방송 번호 182 번으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요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좀 이 방송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모티콘이 말라리 딱 거절하는 거예요. 법을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윤여정과 아카데미상 그리고 펭귄의 날, 법의 날, 그다음에 말라리아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역시 가장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 배우가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호스트 펭귄이 뛰어들었 날이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도 조심해야죠. 네. 예 이상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